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호사카 유지 TV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차례로 강제동원 해결책의 치명적 사기성 2018년 10월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직결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1965년에 한일 간에서 맺어진 그 협정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내용을 2018년에 다시 판결을 하여서 배상 부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배상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65년의 청구권 협정에는 배상이라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보상이라는 개념,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미수금이나 미불금을 돌려준다.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그러나 일제 간점기에 불법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2018년에 인정해 준 것이었어요. 원고에게 위자료를 1억 원씩을 지급해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일본의 법원도 한국의 법원도 배상금이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단히 획기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러나 이 판결에 일본이 물론 반발을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전범 기업의 한국 내에 자산을 현금화하겠다. 그러한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한 현금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이 난다라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윤석열 정권은요, 여러 가지 생각한 그때 한국에 있는 재단을 활용하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내 기업이 이 재단에 기부를 하여서 그 기부금으로 일본이 내야 되는 배상금을 대신 내주자. 이게 제3자 변제입니다. 기업이 먼저 돈을 내지만 나중에 전범 기업에 그 돈을 돌려달라 라고 할 수가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재단을 만들 때 그것이 국가적인 재단이면 법이 만들어지고요. 그 법에 입각하여서 재단이 설립되는 그런 순서를 항상 밟고 있죠. 지원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상위법이라고 하죠. 아무리 찾아봐도 제3자 변제라든가 혹은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단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37조를 보면요, 피해자 관련 재단 지원 등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3자 변제는 바로 그 밖의 관련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밖의 관련 사업 속에도 제3자 변제, 배상이라는 내용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것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과 관련이 되는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권 협정에는요, 배상 문제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재단이 배상이라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는데 재단을 활용하여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위법이
전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을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배산 문제에 맞춰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제1조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변제, 그리고 지원 등 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관의 제4조도 일부 고쳤습니다. 일제 극우의 간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 사실 변제라는 말만 집어놨어요. 근데 배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위법에 배상이 없는데 그 아래 재단 정관에 없는 것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법적인 소지가 큰 내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을 고쳐서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게 했다. 3월 6일이었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본식적으로 이 제3자 변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판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찬조 능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배상금이나 보상금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말인 것 같아요. 법에 없는 말이 아닌가. 절대 배상금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또 보상금이라고 하면 이게 한국 내에서 또 비판이 나오니까 판결금이라고 존재적이에요. 여기서 앞으로는 쭉 이 말이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기 시작됐습니다. 3월 24일이었죠. 워싱턴 타임스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이것이 또 한국 사회를 분노하게, 어이없게 또 만들었는데요.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그들을 일본인이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제가 처음 재밌다고 느낀 부분은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죄, 반성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매일같이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더 문제가 있죠. 일본 측도 이 제3자 변제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3자 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전범 기업이 이 제3자 변제안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일본 쪽에서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수용했다. 이렇게 돼버릴 의료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대단히 신중했습니다. 결국은 한국 측이 3월 6일에 일본에 가서 일반적으로 제3자 변제를 일본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하고 어떤 협의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이 설명을 듣고요,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여서 결국은 성립되지 않는 해결책을 한국 쪽에서 밀어붙이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혼자 씨름을 하고 있다. 한국 안에서 그 해결안을 결정하고 한국 안에서 돈을 지급하고 한국이 일본에 이것을 보고를 했을 뿐이지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평가였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죠. 여기에는 더
문제가 좀 있었어요. 2월 21일이었거든요. 키시다 총리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다라는 의사를 사실 한국에 통보를 해라 라고 일본 외무성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쪽에서 공을 들이고 이곳으로 그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자신만만하게 만들어 온 이 제3자 변제안을 키시다는 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한국 쪽에서 일본의 사죄, 반성의 말이 나와야 된다. 제3자 변제안을 한국은 열심히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사죄나 반성의 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호응이 있어야 된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제3자 변제안은 한국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다시 사과하거나 반성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였습니다. 결국은 3월 6일에 박진 장관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연장선상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재의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얻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항상 나머지 판은 재워질 것이다. 이 정도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사기에 가까운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측은요, 앞으로 강제 동원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2021년 4월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간요회의 결정을 합니다. 전시 초선인 노동자의 노동이나 동원은 강제 노동이나 강제 동원이 아니다. 간요회의 결정을 일본에서는 줄여서 가기 결정이라고 해요. 가기 결정 한 번 하면 이것은 반영구적입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제 동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안에서는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제 동원이다, 강제 징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위안부 강제 동원, 강제 연행이라고 해도요, 이 모든 것이 일본 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고물급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을 돕기 위해서 한국을 계속 방문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키시다 총리가 G7 회의 앞에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게 아주 좋은 윤석열 정권이 잘못될 경우는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간다. 윤석열을 도와줘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키시다는 방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소타로 전 총리가 또 왔잖아요. 그리고 31일에 스가 전 총리가 옵니다. 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강제 동원 문제도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 일본 쪽의 생각이거든요. 일본 정권이 나서서 한국 대통령을 도와주겠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다. 결국은 일본을 거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요, 현재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창치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미일 동맹 있잖아요. 우리하고 미국, 한미 동맹 있죠. 그러나 한일 동맹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당 대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현재 한미일 관계에 기초가 되어 있는 제3자 변제,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다. 불법적인, 위법적인 기초 위에 한일 관계가
다시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헌법 질서는 어지러워졌고요. 피해자들의 인권이 무시됐습니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성은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